그리고 막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오늘 약간 이제 가라앉았는데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PM을 사실 접해 보셨고 이런 제품이 좋다, 사업도 괜찮겠다, 뭔가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일요일에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PM인가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느낌 말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이 사실은 독일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이지만 큰 뿌리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떠한 방식의 유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명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PM이어야 되는지를 이 트렌드, 시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NTC, 그리고 PM의 그런 제품과 회사 설명, 그리고 오너의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PM을 처음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도 PM 하면은 이제 뭐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PM의 뜻부터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어요. 프리미엄의 약자죠. 프리미엄의 앞글자인 P 그리고 뒷글자인 M을 따서 PM이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PM 좀 검색해 보신 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드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신세계 아시죠? 그 부회장님께서 드시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인스타에 본인이 직접 올리셨어요. 리스토레이트를. 난 재벌은 뭘 먹나 했더니 1,000원짜리 미네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나랑 같은 거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독일에서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류층을 위해서 나온 건강기능식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처음부터 PM이었던 거죠. 프리미엄. 그렇게 이제 이 PM이 스타트를 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게 굉장히 이제 기회인 건데 이 회사의 모토가 바로 이 심플 앤 석세스풀이에요. 심플 앤 석세스풀.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뭐 성공이 쉬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플한 방향으로 심플하게 갈 수 있다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을 만나서 한 잔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불타오르게 됐죠. 저는 사실 이제 뒤에는 저의 이제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저도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정말 해외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먹고 뭐 이럴 정도로 건강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안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여자 이윤석. 너는 왜 매일 아프냐? 사계절 내내 아프냐? 그렇게 이제 그냥 살고 늘 아빠에게 홍삼 좀 시켜달라. 뭐 이렇게 20살이.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많이 이제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사실 기관지 이런 쪽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았지만 기관지 천식 같은 식으로 천식인지 아니면 이게 공황장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우면 숨을 쉴 수 없는 약간 그런 증세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N사의 파마넥스라는 그 이제 브랜드의 제품을 한 100만원치씩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거 고치고 싶고 하니까 먹고 있었는데 어땠을까요? 완전 좋아졌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한 20만원어치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120만원어치, 130만원어치를 먹으면서 이제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3, 4개월 그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 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으로 먼저 만난 PM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기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빠르게 해결이 되면서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졌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제가 그 액티바이즈 요거를 이제 먹고 이렇게 불타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다수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해보신 분? 네,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액티바이즈가 여기 보시면 영어로 옥시플러스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옥시플러스가 사실 옥시즌, 그 산소의 포화도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쓰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세포에 필요한 산소의 포화도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당당하게 해외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그렇게 돼서 제가 옥시 플러스,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액티바이즈 이걸 통해서 제가 이 한 잔으로
제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바로 사업적인 부분.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과 사업성을 제가 보려고 굉장히 한 2주 정도 동안 엄청 이 회사를 이제 파게 돼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성이 있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빠르게 한 2주 정도만 딱 고민하고 바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선택해서 전환을 하면서 제가 작년 이제 1월에 첫 매니저였는데 바로 이제 IMM을 달성하고 쭉 지금 이제 1년 5개월이 지나고 이제 SPT 달성하면서 빠른 승급 보너스를 이제 다 수령을 하고 여행 보너스까지 이제 1년에 4번 가는 여행 보너스까지 사실 달성을 했어요. 이 사진이 이제 PT 인정식 베를린에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일 자체가 너무 신기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제 산하로는 1200명 이상의 이제 회원분들이 계신 걸 보고 이게 어떤 내가 처음에 원했던 이 사업의 확장성이 여기서 너무 느껴지는 걸 제가 느끼면서 사실은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근데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얘기들을 막 하냐, 옥시플러스 막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평범했고 그냥 평범하게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화학을 전공해서 한국폴마라는 이제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의약품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들을 다 품질이 어떤지 다 테스트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우리 보통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갔었던 결과가 어땠냐면 저는 회사집을 8시 출근해서 9시 반 퇴근하는 거예요. 회사가 되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중견기업이고 계속 커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1년에 3배씩 성장하니까 어때요? 직원을 안 뽑아주니까 직원만 계속 이제 주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런데 사실 열심히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면 열심히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직장 생활의 한계를 제가 느끼면서 사실 이제 이 일 자체를 내 전공을 조금 내려놔야겠다. 뭔가 나는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이 20대 때부터 사실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제약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뭘 해야 될지 크게 이제 정해놓지 않은 채 그냥 제가 그만두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텐데 그 책에서 나왔던 이 표를 보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거 나를 알려주질 않았던 거지? 이런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미 굉장히 부자인 백만장자 그 이상인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현금 흐름 4분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5만 가지의 직업이 다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실 이 4분면은 4가지 4분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직장인이었죠. 직장인으로서 많은 주변에 계신 한 8, 90%의 사람들이 직장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에 고용돼서 학교에서 안 알려줬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고용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고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알려주지 않았던 거고 사실 두 번째는 이제 자영업자나 전문직, 셀프 인플로이라 그러죠. 내가 내 자신을 뭔가 고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치킨집, 피자집 아니면 뭐 이렇게 스타벅스 이런 거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굉장히 페이는 크지만 내가 이제 병원을 열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자 전문직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왼쪽 4분면을 사실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95%의 사람들이 이 왼쪽 4분면에 속해져 있고 근데 이쪽에는 이제 5%의 돈만 흐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른쪽 4분면으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일단 바로 투자하러 넘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자산이 막 수십억 돼서 어느 정도 투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인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왼쪽 4분면에서 정말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라고 하죠. 근데 이 오른쪽에 비즈니스 오너의 분면으로 먼저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즈니스 오너의 분면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한 첫 번째 종류는 어떠한 성공적인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몇십 년이 걸릴지, 얼마 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내 인생을 완전히 통틀어서 넣어도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정말 백종원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이 뭔가 만드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사는 거죠. 또 내가 어느 정도 집이 금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야 하면은 우리가 이런 역 앞에 스타벅스 하나 낼 수 있잖아요.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직원 고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딱 정말 좋은 자리만 딱딱딱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사는 거, 자본력으로 사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활용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열정을, 이 책에서 말하기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미 성공에 입증된 시스템을 활용을 하라고 하죠. 내가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투자돼야 되냐면 나의 시간과 열정만 투자되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 사업가의 세 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첫 번째 자신 없었고요. 두 번째, 그럴 만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만큼 벌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번째를, 한번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전에? 편한 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쵸? 솔직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저는 뭐 명품에도 정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내가 나의 판단력을 믿기만 한다면 사실 제대로 된 회사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가 이쪽 오른쪽 국면에 있는 분들이 권리소득을 버는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버는 이제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는 내가 뭔가 이런 사업을 해야 잘 산다는구나라는 명확한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런 명확한 개념 안에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그러면은 형태 자체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배민 같은 어플, 요즘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플 같은 거 정말 많이 만드시잖아요. 투자하고 자신이 이제 개발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어플을 많이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도 제대로 어플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배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제가. 좀 바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켜 먹고 뭐 하고 맛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켜 먹지만 배달의 민족은 어떠한 뭐 피자집, 치킨집, 족발집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떠한 이런 가게들과 그게 필요한 그런 음식점의 음식들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를 그냥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사실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그 수수료가 크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거의 1조에 다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큰 비즈니스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많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PM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PM의 형태. 사실 이 PM 회사가 있고 또 어때요? 내가 뭔가 건강을 찾고 싶은 사람 혹은 이 PM의 제품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을 이어주는 거죠. 그 중간 과정에 배민처럼 저는 그 분들을 연결해줬을 뿐인데 저는 이 PM 회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사실은 플랫폼을 내가 얼마나 확장하는지, 내 영향력을 얼마나 확장하는지, 내 영향수가 얼마나 많이 느는지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내가 직접 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제품을 쌓아놓거나 뭐 택배를 보내거나 공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이 수수료를 그냥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수수료를 이제 뭐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일반적인 회사에서 어디에 80% 정도의 거품이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 유통 과정에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을 싹 빼고 요즘은 농수산물도 어때요? 직거래하면 훨씬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거래를 하면서 거품을 빼다 보니까 이 80%의 거품을 다시 다 돌려주는 형태.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 R&D를 더 많이 투자한 제품을 사실 더 싸게 이제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유통 구조의 차이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내리는 정의입니다. 법적으로 내리는 정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품의 유통의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누구에게 이익을 환원해줘요? 소비자.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야, 그거 뭐 다단계 아니야? 옆집에서. 이렇게 PM이 뭐야?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사실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소비자에게 이걸 돌려주는 게 뭐가 뭐 나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이런 어쨌든 이런 건기식의 형태로 이제 사실은 PM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법적인 어떤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실 선진국에서는 또 오히려 제한하기도 하죠.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이나 의원, 상원 의원 같은 분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요, 폴 제인 필저라고 이미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을 했죠. 30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이미 천만장자가 된 분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분께서 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가 누구에게 이동할 것인가? 이런 책을 썼을 때 가장 거대한 사업적 기회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요? 웰니스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런 뭐 체지방 감소된다 그래서 뭐 카카오 닙스니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는데 막 많이들 이제 미국에서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이제 수입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시는 유통을. 그렇지만 그런 유통시키는 것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많이 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건데 이런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사실 지금 이제 2022년에 6조 시장이에요. 6조 시장. 2023년에 6조 시장이고 앞으로 2030년에는 30조 시장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미 이제 검증된 기관에서 발표를 한 자료죠. 우리나라의 검증된 기관에서 발표를 한 자료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행동 지수. 저는 여기 보고 오히려 근데 또 좀 놀랐어요. 예전에는 건기식을 안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유산균, 뭐 오메가, 혹은 뭐 홍삼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평균 구매액이 올해도 아니고 작년 평균 구매액이 한 집에서 36만 원 정도를 평균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 우리가 뭐 어때요? 우리 3종 제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7만 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트렌드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나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어디 다들 화나신 거 아니죠? 그냥 집중하시는 거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PM이 그러면 많은 건기식 시장이 있고, 저도 제약회사를 나왔고, 그쵸? 제 선후배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근당에 좋은 거, 뭐 중해에 좋은 거, 한미 좋은 거 이런 거를 다 뭐 그냥 직원가로 이제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식이 얼마나 저한테는 익숙한 시장이겠어요. 익숙한 시장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이윤석이었다고. 그래서 많이 그 제약회사 제품을 먹다 못해 나중에는 미국에서 막 수입해다가 먹고 거의 뭐 영양소 함량이 5,000 IU씩 되는 거, 비타민 A 막 이런 굉장히 높은 수치로 막 먹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특별한지 아닌지, 왜냐면 수만 가지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점점 구별하는 눈이 생긴 거죠. 점점 구별하는 눈이. 그런데 이런 스위스의 보험회사에서 PM 제품 섭취를 하면 어때요? 우리가 홍삼 드신다고, 종근당에 어떤 영양제 드신다고 여러분 환급해 주나요? 보험료 다시 주나요? 아니요. 주면 좀 좋겠어요. PM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면 좋겠는데 안 주죠. 왜냐?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뭐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의약품, 뭐 일반 전문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질 않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죠. 의료 제약 이쪽에 선진국인 A7 국가 중에 한 군데인 스위스에서 보험회사에서 PM 제품을 섭취했을 때 환급을 해줘요.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PM의 제품이 실제적으로 효과와 효능이 있지 않으면 이거 환급해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근데 다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스위스 계시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PM이 유럽에서 인정받는다는 거를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저도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제품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또 스위스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위스의 보험회사가 그러면은 모든 아무 건강기능식품이나 먹으면 다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PM을 먹었을 때 준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PM이 무언가 달랐기 때문일 거거든요. 무언가 달랐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해줄 정도로 이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뭘까? 바로 이 NTC라는 거죠. NTC. NTC가 뭐예요? 여러분 특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또 테스트. NTC가 사실은 위에 써있죠. Nutrient Transfer Concept. 그러니까 영양 전달 개념인 거예요. 영양 전달 개념. 이게 이렇게 써있죠. 내외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전달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포 수준까지 정확히 영양소가 도달된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선진국은 소송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회사 망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내를 회사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 98%까지 세포에 도달해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생체에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NTC는 영양 전달 컨셉인데 이 컨셉 안에는 수십 가지, 거의 80가지에 달하는 특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허 출원 중인 개수가 또 20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이크로 솔브 기술인 거예요. 마이크로 솔브 기술. 저도 제약회사 다닐 때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조금 잘 나가는 약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흡수율을 조금 높인 거예요. 전문 의약품의 흡수율을 리퀴드 캡슐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캡슐이 먹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도달하고 소장까지 도달하고 빠르게 흡수되게 만들어서 플래카드가 걸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약회사에서. 그만큼 흡수율이 조금 3% 5% 조금만 올라가도요. 제약업계는 난리가 나요. 왜냐? 효과가 빠르고 효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건데 어때요? 마이크로솔브 기술. 눈으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은 70% 80%가 혈액으로 돼 있잖아요. 물로 돼 있기 때문에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도 거의 한 80% 이상이 이제 혈액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혈액의 수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용성 영양소가 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지용성 영양소를 물에 수용화시키는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솔브 기술인 거죠. 마이크로솔브 기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에 굉장히 용이하게 마시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가 어때요? 주스 막 타면 위에 식용유처럼 둥둥 뜨나요? 아니죠. 정말 이제 깔끔하게 녹아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용성 영양소가 수용화돼서 세포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PTC라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 PTC라는 기술 자체는 뭐냐면 세포에는 이제 세포가 영양소가 이제 들어가죠.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 올라간 혈당이 바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사실은 그 안에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문을 아무한테나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문이 딱 잠겨 있는데 이 세포 문을 열어주는 거는 인슐린이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톡톡톡 했을 때
세포문이 열려서 이렇게 영양소들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인슐린을 막 소중하게 생각해요. 막 써요. 전 막 썼던 것 같아요. PM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아침을 먹고 나오면요. 항상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돌려가지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한 잔을 뽑아오지 않으면요. 하루가 잘 시작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그런 것들에 이제 의존하고 점심을 먹고 어때요? 또 빵을 먹어야죠. 디저트배는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또 저녁에 치맥 한 잔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인슐린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3번만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저항성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당뇨나 이제 이런 안 좋은 대사질환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세포가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병이 계속 악화가 되죠. 그런데 이 PTC라는 기술은요. 이 인슐린 저항이 있는 모든 사람들, 세포문이 잘 열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상관없이 영양소가 전달이 되게끔 영양소를 세포까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술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서도 늘 내가 이거 내가 약장수 같은데 라고 이게 좀 마음에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왜냐면 제가 듣기에도 너무 믿어지지 않는 후기들이 막 저도 듣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NT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사 과정 자체가 다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특허들 중에서 사실 딱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먹게 되면 쭉 흘러가서 대다수의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8, 90%가 소장에서 일단 흡수가 되는데 소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또 간에서 담즙이 나와야 되죠.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시켜 주려면. 이렇게 돼서 여러 단계, 거의 10단계 이상을 거쳐서 에너지로 생성되는 대사라고 하면요. PM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솔브 기술 덕분에 그 NTC 덕분에 바로 수용화된 상태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3분 내에 드시라 해요. 제품, PM 제품을 타서 오랫동안 두시고서 드시려는 분들 간혹 계시죠?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3분 안에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되죠. 그래서 타자마자 바로 드시면 바로 점막에서부터 혈관과 장기와 세포로 쭉 빠르게 도달을 하는 게 바로 이 PM 식품의 대사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이게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75%를 차지하고 이 회사 전체 이 성장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있는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NTC와 대사 과정. 영양소가 특별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뭐 그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아주 색다른 건 아니잖아요.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NTC 덕분에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NTC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 거라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마셔보면 알잖아요. 그 느낌을. 나의 세포들이 반응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이 3가지 제품이 어떤 제품들인지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파워 칵테일 아침에 드시는 이제 아침 주스라고 하죠. 근데 이 아침 주스에는요. 항산화 영양소들을 가득 채워주는 하루에 어떠한 나의 에너지, 영양소들을 가득 채워주는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죠. 32가지 들어가 있고 유산균은 이제 모유 유산균으로 이종이 들어가요. 모유 유산균. 유산균은 무슨 질유산균, 무슨 뭐 키즈 유산균, 무슨 유산균 다 말이 다르지만 사실 우리 장까지 잘 도달해서 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유산균이면 사실 그렇게 강력한 유산균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해균과 유산균의 비율을 적정 비율을 맞춰주는 사실 유산균이 모유 유산균이 그 능력치가 굉장히 큰데 모유 유산균으로 이제 이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10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우리가 보통 영양소라고 하나요? 네, 안 하죠. 그냥 이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6대 영양소, 물이죠. 7대 영양소 요즘엔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장 해독을 해줄 수가 있죠.
장에 있는 이런 숙변이 결국에는 빠져나가야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효소.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많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효소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 안에 효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장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효소인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이 효소의 양이 정해진 양을 가지고 태어나죠. 정해진 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다 그래서 소멸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돌아가시는 시기가 거의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뭐 90세 이상의 노인분들 보시면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그냥 점차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그냥 그렇게 기력이 빠지시면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효소가 이제 다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다 이제 소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효소를 내 거를 딱 이제 조금 세이브하면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보충을 점점 해줄 수 있다면 어떤가요? 땡큐죠. 땡큐죠. 전 너무 땡큐 아침 먹을 때마다 파워 칵테일. 그래서 이 효소 덕분에 사실 소화 효소를 10% 정도만 아끼면 20년의 수명이 더 연장된다고 할 정도로 효소가 중요한데 그런 효소가 또 5가지 종류의 효소가 다 들어가고요. 비타민 B, 8군이 다 들어갑니다. 에너지 대사나 신경 비타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이 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리스토레이트, 천연 미네랄이라고 써져 있죠. 천연 미네랄 해독. 근데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그 파워 칵테일, 아침 주스로 말씀드린 파워 칵테일에 수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만 이 리스토레이트, 미네랄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사실 저도 배운 거거든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 의사라고도 말하죠. 닥터 웰렉이라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미네랄은요. 어때요? 우리 몸 안에 생성이 되나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흡수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외부에서 흡수한 미네랄 수치가 너무 낮으면 체내에 비타민이 있어도 거의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비타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이 우리 몸 안에 적절한 양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3,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다 조합에 맞춰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런 미네랄도 사실은 수용성이 아니죠, 여러분. 미네랄은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NTC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렇고 이제 산성체질 알칼리성 환경으로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특히 칼슘이 또 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혈액을 맑게 또 산성을 약 알칼리여야 되니까 혈액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미네랄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렇게 불면증이나 뭐 변비나 이런 것들 많이 오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탁월하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그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비타민 B8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B8군에 과라나 추출물이나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의 비타민 B군인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옥시플러스, 산소 공급률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이제 산소가 도달이 잘 되지 않고 영양소가 잘 도달이 되지 않으면 유전자들이 자꾸 망가지잖아요. 독소로 인해서 변이가 되고 변이가 또다시 되고 또다시 되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안 좋아지는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예방할 수 있고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고 에너지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대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혈행 개선. 아까 제 목 시뻘건 보셨죠? 혈행 개선과 체온 상승을 이제 해주는 게 바로 또 이 액티바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제품군을 간단하게 이제 또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제품. 그러면 이렇게 좋고 대단한 제품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그쵸? 누가 만들었냐면, 이 독일에 있는 이제 PM의, 연구진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연구진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카이스트가 있죠. 국립과학연구소가 있죠. 근데 독일에도 국립과학연구원이 당연히 있겠죠. 거기는 리스트라고 하죠. LIST라고 그러죠. 국립과학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실은 급성장을 이제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체 연구원과 리스트가 협업을 하면서 더 크게 성장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증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런 인증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인증들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말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거, 그거는 도핑 프리를 전 제품이 받고 있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도핑 프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나 뭐 우리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어떤 성분들 이런 것들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을 때만 이 도핑을 받을 수가 있는, 도핑 프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테스트하는 비용이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이제 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사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품이. 그렇게까지 이제 원료들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품 정도가 도핑 프리라 하면 어때요? PM은 너무 깔끔하게 전 제품이 그냥 저 다 도핑 프리인 거예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도핑 프리가 이제 전 제품이고요. 할랄 인증이나 뭐 코샤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료 자체도 유전자 변형 원료를 쓰지를 않는다 전혀. 논 GMO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논 GMO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부영제나 화학 물질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지만 동물의 피나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성분들 테스트하는 만들어지는 이런 기구나 운반 기구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테스트를 또 하는 게 이런 코셔 할랄 인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GMP. 우리가 뭐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의약품은 어쨌든 GMP 과정을 무조건적으로 거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약품의 농도가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진 약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제가 했던 일들도 그런 약이 농도가 몇 프로가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무작위로 롯들을 다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어때요? 그거를 굳이 건기식 시장에서 하나요? 안 해요. 이 감압 처리부터 해서 뭐 그냥 그 공장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 공정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란 거죠. 연구진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바로 GMP죠. 저도 KGMP 맞추느라고 늘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 GMP가 KGMP보다 더 굉장히 하이 퀄리티랑 깐깐하게 보는 게 바로 EU GMP죠. 유럽의 GMP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깐깐하다고 소문난 독일 GMP. 독일 GMP를 거쳤다는 건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다 이제 프리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독일 GMP를 제약 산업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원료나 이런 공정 과정이나 뭐 미생물이나 효능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다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MP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테니스의 전 세계 1위인 조코비치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자신의 몸이 그냥 몸값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메달리스트들 뿐만 모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그쵸 어때요? 다 이런 걸 드신다는 말이에요. PM 제품을 이렇게 내돈내산으로 다 드시고 있고요. 이런 걸로 그냥 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품 여부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인증을 보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래된 회사고 좋은 제품인지 알겠고 다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이 회사에 기회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저는 평범했고 도구를 찾는 사람이었고 다시 제약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딱 제한된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PM을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PM은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는 30년 된 회사죠. 30년 된 회사고 실제 DSN이란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는 그런 직판 이제 기업들을 쭉 랭킹을 매기고 모든 것들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곳에서 9위라 써져 있는데 지금 이제 8위로 바뀌었죠. 올해 이제 최근에 발표난 게 8위의 순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저는 뭐에서 더 큰 기회를 받냐면 아메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쵸? 아메이를 이긴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1조 시장 이상을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1위를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아메이를 이겼다는 거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와 이거면 우리나라 이 급하고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 뭐 일 잘하고 이렇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또 너무 설레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년 연속 사실은 20년 연속 이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베스트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을 20년 연속 통했고요. 그리고 이제 DNB라는 인증 기관이죠. 신용평가. 우리나라의 이제 IMF를 이제 좀 발표했었던 기관이 무디스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죠, 무디스.
근데 이 DMB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국가, 나라에 대한 신용평가 기관이 무디스인 거고 DMB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굉장히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링컨 같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 네 분이나 이 DMB 출신이죠. 그런 곳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은 굉장히 튼실하고 부채가 없고 투명하고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는 뭐 고민하실 것도 없는 거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PM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없이. 하지만 너무 이제 감사하죠. 사실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쭉 1996년서 스타트해서 쭉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급성장의 타이밍이 사실은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LIST와 합작해서 제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을 때 확 오르고 또 한 번은 언제예요? 동북아시아, 아시아 쪽에 오픈하고서 막 지금 고속행진을 하고 있죠. 고속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설레는 게 뭐냐 하면 세계로 퍼져나가는 PM 비즈니스 중에서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오케이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사실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강국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다 중국이라고 생각하시죠? 대륙을 잡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고장이죠. 본고장. 네, 본고장이 사실 첫 스타트가 된 이제 곳이 대륙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된 것도 미국이고 네, 프랜차이즈도 옛날에는 불법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몇십 년간 불법이었던 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이런 것도 다 처음엔 불법이었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제 미국이 사실 본고장이어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퍼져나가 있고 다른 많은 회사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스타트가 돼서 사실은 아시아로 오잖아요. 그 우리한테는 사실 기회가 거의 없죠. 세계로 퍼져나간 미국으로 다시 역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PM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어디 회사예요? 독일 회사잖아요. 유럽의 회사기 때문에 아시아를 지금 딱 왔을 때 굉장히 큰 성장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더 허허 벌판인 거예요, 지금. PM이 더 없는 거예요. 왜냐? 대륙이 너무 크고, 미국도 이제 한국처럼 지금 똑같이 2019년에 이제 그랜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몇 년 안 됐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PM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기가, 사이즈가, 미국에서. 그럼 미국의 대륙에서, 미국의 그런 큰 대륙,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고장에서 사실 미국 제대로 PM이 퍼진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적인 거를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있지 않더라도 사실 퍼져나갈 수 있는 게 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큰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PM 인터내셔널이 또 이제 이런 특별한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상이라는 수상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한 번 했을 때도 와 굉장히 축하했고 두 번 했을 때도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3번 연속으로 수상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 가장 한 해 동안 큰 성장을 치고 올라온 회사에게 주는 상을 3년 연속으로 한 이런 60년 그 이상의 역사 동안 단 첫 번째 회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유일무이한 회사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이 사업을 하셔도 되시고 지금 보시면 사실 뭐 아메이나 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이미 3위에 랭킹되어 있는 회사들이 성장률이 어때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거의 0%, 거의 이제 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PM 인터내셔널이 지금 8일 올라가면서 어때요? 23%의 독보적인 성장을 한 거죠. 한국에서 어때요? 51%를 성장했어요. 51%.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마치 주식창이 다 빨간색인데 혼자 초록색으로 계속 찍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수치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글로벌 성장상을 수상한 사진이고요. 8위 랭킹이 이제 된 거죠. 8위 랭킹이 됐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PM 인터내셔널 이건 이제 예상 매출액이었을 때여서 지금 실제로는 5,500억 원이 떴고 2021년에 3,700억이었는데 5,500억원 떴죠. 올해 목표는 7천억 가까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사실은 회사는 2, 3년 내로 1조 시장 1위를 탈환을 계획하고 있고 저는 그게 무조건 된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제가
수많은 건기식 시장에 몸소 테스트해본 1인으로서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이제 또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오너의 마인드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길을 만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늘 이제 성장을 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요, 이런 창립자이자 CEO인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율프스로 회장님이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상위 랭킹 15위까지의 회사가 이제 다 같이 어떤 만남을, 주기적인 만남을 한다라고 해요. 이 업계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하시는데, 그들의 CEO는 사진이 계속 매년 바뀌는 거예요. CEO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자꾸 바뀌니까 어때요? 엔사도 우리 박한슬 사장님 그렇게 막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어때요? 보상이 40% 주다가 왜 갑자기 25%까지 깎이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들은요, 보상이 뭐예요? 사실은 사업 플랜이에요. 마케팅 플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끌어가고 내 그룹을 이제 더 이끌고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켜나가고 하는데, 갑자기 보상 구조가, 마케팅 플랜이 바뀐다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봤던 거를 다 모조리 회수해가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굉장히, 롤프스 회장님은 이제 창립자, 일반적으로 내가 고용된 CEO가 회사를 사랑할까요? 창립자가 회사를 사랑할까요? 이거는 뭐 제가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창립자만큼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이제 발전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 CEO나 주주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주주들이 너무 많은 회사는 그 사람들의 이익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가요? 너무 느린 거죠. 의사결정 자체도 너무 느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그걸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창립자인 롤프 로그 회장님께서도 아예 말씀하시죠. 나는 이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계속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반 음식점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뭐 네다섯 번씩 올랐을 때 딱 한 번 올랐고, 그 중에서도 공장에서 말한 20% 우리 무조건 올려야 된다 했는데, 약간 일부만 올리고 5%, 제가 여기 몇 프로죠? 5%만 올린다고 나머지 15% 회사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 있는 그 자산을 그냥 투자를 해서 딱 한 번밖에 안 올랐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부터가 다른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굉장히 이제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 이런 앞으로의 또 성장까지도 믿고 갈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감사히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 업을 만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인식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식이 좋은 일은 아닌데, 내가 이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 이 제품과 사업성에 대한 어떤 거를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저는요,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그 강남 땅, 제가 아시는 이모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강남, 내가 저기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문이, 강남 땅이 이제 오른다 이런 소리, 배밭이 오른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셨대요. 강남에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서울에. 근데 그 이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안 샀냐면, 아니 시청도 강북에 있고 모든 국가기관이 다 강북에 있는데 올라도 명동이 오르지. 왜 강남이 올라? 그래서 안 샀다는 거예요. 안 사고 그냥 말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테헤란로가 막 생기면서 신흥 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때 그 배밭을 내가 무리해서라도 투자해서 사고 뭔가 그걸 믿고 뭔가 도전하고 용기를 냈었던 분들의 인생은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은요, 모든 길이 다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